여러분, 자기 전에 혈당을 쟀을 때는 괜찮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재보면 더 높아지는 경험 있으신가요? 밤새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왜 혈당이 오를까 궁금하셨죠? 당뇨 진단 초기에는 식사와 운동만으로도 혈당이 잘 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5년 이상 지나면 몸이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이 약해집니다. 간에서 밤새 당을 더 많이 만들고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흐트러지죠. 오늘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5년 이상 된 당뇨인이라면 공복혈당을 잡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생활관리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한의사 김은정입니다. 당화혈색소도 괜찮고 밥 먹고 난 뒤 식후혈당도 괜찮은데 아침 공복혈당만 계속 높게 나오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당뇨 진단받은 지 5년 이상 되신 분들에게는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5년 이상 된 당뇨인이라면 공복혈당을 잡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생활관리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걸 안 하시면 공복혈당은 절대로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당뇨 진단 초기에는 식사와 운동만으로도 혈당이 잘 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5년 이상 지나면 몸이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이 약해집니다. 간에서 밤새 당을 더 많이 만들고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흐트러지죠. 연구에 따르면 진단 6년 이내 환자들은 체중 관리를 통해 80% 이상이 당뇨 관해에 성공했지만 6년이 넘은 환자들은 관해 성공률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즉, 시간이 지날수록 혈당을 다스리는 몸의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인데요. 특히 아침 공복혈당은 점점 더 잡기 어려워집니다. 그럼 왜 당화혈색소나 식후혈당에 비해 공복혈당만 안 잡히는 걸까요? 간에서 밤새 혈당을 과도하게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당뇨가 있으면 간이 인슐린 신호를 잘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고 있을 때 포도당을 과도하게 내보내서 아침 혈당을 올려버려요. 실제로 2형 당뇨인이 정상인보다 간에서 나오는 포도당 생산량이 20%에서 30% 정도 더 많다고 보고된 연구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5년 이상 된 당뇨인이 공복혈당을 잡으려면 꼭 실천해야 하는 생활관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녁 식사 방법입니다. 야식과 과식은 절대 피하시고 반드시 취침 전 최소 3시간 공복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밤 11시에 주무신다면 저녁은 8시 이전에 맞춰야 합니다. 3시간 공복 취침은 공복혈당 관리에 정말 큰 효과가 있는 방법입니다. 실제 진료 중이신 환자분들에게도 꼭 권유해드리는 방법인데요. 공복 취침하면 생각나는 환자분이 계십니다. 식단, 운동 모두 너무나 잘하시는 분인데 공복혈당이 조금 높으신 편이었어요. 3시간 공복 취침을 시행하고부터 공복혈당이 잡히기 시작했는데 공복 시간을 4시간, 5시간으로 늘릴수록 아침 혈당이 뚝뚝 떨어져서 환자분께서 신기해하셨습니다. 이분은 지금도 5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하거나 저녁 식사를 아예 생략하면서 공복혈당을 잘 관리하고 계세요. 저녁에 과식하거나 늦게 드시면 소화기와 간이 밤새 쉴 틈이 없어서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집니다. 간이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아침 혈당이 안정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둘째, 맨발 걷기입니다. 당뇨를 단기간에 졸업한 환자분들의 공통점 바로 맨발 걷기였습니다. 저녁에 가볍게 맨발로 산책하시는 것만으로도 아침 혈당이 개선됩니다. 가능하다면 일반 걷기보다 맨발로 흙이나 잔디를 걸어보세요. 상처가 날까봐 두렵다면 저희가 만든 맨발 신발을 신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맨발 걷기는 혈액순환을 강화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서 공복혈당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혈당뿐 아니라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오게 해주기 때문에 아직 안 해보셨다면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주 하시는 질문으로 실내에서 발바닥 지압을 하면 같은 효과가 나는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조금 다릅니다. 맨땅과 발이 닿으면서 접지가 되는 것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발바닥 지압 운동을 해서는 맨발 걷기와 같은 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셋째, 수면 관리입니다. 공복혈당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꼽자면 수면입니다. 수면이 좋지 않으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분비돼서 아침 혈당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 즉각 상승해서 근육과 지방에서 인슐린에 대한 반응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같은 근육량이어도 혈중 포도당을 덜 흡수하게 되는 거예요. 하루만 수면이 부족해도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 공복 혈당을 낮추고 싶다면 수면 관리에 힘쓰셔야 합니다. 수면은 양과 질, 취침 시간이 모두 중요한데요. 수면의 양은 7시간 이상 자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 상담해보면 7시간 이상 주무시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수면 시간의 부족은 혈당, 특히 공복 혈당의 큰 악화 요인이기 때문에 바쁘시더라도 7시간 이상은 꼭 주무셔야 합니다. 취침 시간은 11시 이전에 주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리 늦어도 12시 전에는 주무셔야 합니다. 수면 시간이 충분하더라도 늦게 자면 일찍 잘 때보다 혈당이 높아집니다. 공복 혈당이 고민이시라면 꼭 11시 이전에 취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면의 질을 위해서는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이 수면의 질을 높이고 혈당을 낮춥니다. 잠을 잘 자려고 노력해도 자주 깨거나 너무 얕게 잔다면 한의학적 치료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넷째, 간 대사 관리입니다. 공복 혈당은 결국 간이 밤에 혈당을 얼마나 만드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간이 제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가 관건인 것이죠. 간에 부담이 되는 야식, 기름진 음식, 음주를 피해서 간이 쉴 수 있는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복 혈당이 당화혈색소 대비 높다는 것은 간이 지쳐 있다는 신호입니다. 간의 인슐린 저항성이 많이 높아져 있고 간의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밤새 혈당을 너무 많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처럼 공복 혈당이 평균 혈당에 비해 높다면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간 기능을 회복시키는 치료를 받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불면증이 같이 있는 경우는 더욱 한약 치료를 받으셔야 하고요. 한의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고 내 혈당이 간 문제인지 췌장의 문제인지 혹은 다른 장부의 문제인지 또 생활 습관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알맞은 치료를 받으시면 당뇨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치료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1644-5178로 문의해주세요. 오늘의 영상 요약해드릴게요. 첫째, 5년 이상 된 당뇨인은 혈당 관리가 특히 어려우며 오늘 말씀드린 생활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공복 혈당이 낮아지기 어렵습니다. 둘째, 공복 혈당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취침 전 3시간 이상 공복 유지, 맨발 걷기, 질 좋은 수면을 7시간 이상 유지하기, 간 건강 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셋째, 생활 습관을 개선해도 공복 혈당이 안 잡혀서 고민이라면 한의학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자기 전에 혈당을 쟀을 때는 괜찮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재보면 더 높아지는 경험 있으신가요? 밤새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왜 혈당이 오를까 궁금하셨죠? 오늘 그 이유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자기 전에 혈당이 얼마였고 또 아침 혈당은 얼마였는지 댓글에 적어주세요. 당뇨스쿨 의료진이 읽어보고 답변도 남겨드릴게요. 아침 공복 혈당이 높아지는 주요 원인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새벽 현상입니다. 새벽 현상이란 몸이 자연스럽게 깨어날 준비를 하면서 혈당이 상승하는 현상입니다. 다양한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간에서 포도당이 방출되면서 혈당이 높아지는데요. 건강한 사람은 인슐린이 혈당을 조절해주지만 당뇨인은 인슐린 저항성이 높다 보니 혈당이 조금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혈당이 자기 전보다 10에서 20 정도 오르는 것은 정상적인 범위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소모기 효과입니다. 소모기 효과는 자는 사이에 저혈당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낮아진 혈당을 보상하려고 과도한 혈당 상승이 일어납니다. 인슐린을 투여하거나 당뇨약을 먹고 계시는데 저녁 식사를 평소보다 부족하게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모기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면 주치의와 상의하셔서 당뇨약 용량을 좀 줄이셔야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아침에 혈당이 높은 이유가 새벽 현상인지 소모기 현상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새벽 3시에 혈당을 재는 겁니다.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서 혈당을 재봤을 때 70 이하로 저혈당이 있다면 소모기 효과이고 정상 혹은 고혈당이라면 새벽 현상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혈당을 재는 것은 너무 번거로우니까 연속 혈당 측정기를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소모기 현상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요. 첫 번째, 밤에 식은땀을 흘리거나 악몽을 꾸거나 새벽에 자주 깨는 경우. 두 번째, 아침에 심한 피로감이나 두통이 있는 경우. 세 번째, 자기 전 당뇨약을 먹거나 인슐린을 맞는 경우. 네 번째, 저녁에 탄수화물을 좀 적게 드신 경우입니다. 이 네 가지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는 소모기 현상일 가능성이 높으니 새벽 혈당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를 적게 한 다음 날에 아침 혈당이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런 케이스는 소모기 현상일 가능성이 더더욱 높습니다. 아침 혈당이 높은 세 번째 이유는 밤새 간에서 포도당을 지속적으로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간은 혈당이 떨어지면 포도당을 방출해서 혈당을 다시 상승시키는 혈당 조절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혈당 조절 시스템이 무너져 있는 당뇨인의 경우에는 간이 밤새 포도당을 지나치게 방출하기 때문에 혈당이 오르게 됩니다. 계속해서 공복 혈당이 높은 대부분의 당뇨인의 경우 간이 지나치게 혈당을 방출하는 것이 원인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당뇨 자체를 치료하고 간의 혈당 조절 기능을 정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아침 공복 혈당이 오르는 세 가지 경우 중에서 새벽 현상은 어느 정도는 당연한 것이고, 소모기 현상인 경우에는 저녁 당뇨약 그리고 저녁 인슐린량, 식단을 조절해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간에서 지나치게 혈당을 방출하는 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를 위해서는 간의 기능을 안정화시키고 몸 전체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할 수 있는 한약 치료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췌장 기능 개선, 발저림 개선 등 한약 치료가 강점이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간의 기능을 개선하여 혈당을 안정화시키는데도 한약 치료가 큰 강점이 있기에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 한의학적 치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1644-5178로 전화해주세요. 오늘의 영상 세 줄로 요약해보면요. 첫 번째, 자기 전보다 아침 공복 혈당이 더 높은 이유는 새벽 현상, 소모기 현상, 간의 조절 능력 저하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소모기 현상인지 확인하려면 새벽 3시 혈당, 그리고 밤중에 식은땀 등의 증상이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세 번째, 간에서 지나치게 많은 혈당을 만들어내는 경우라면 한약 치료가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뇨 편지 신청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당뇨 편지는 당뇨스쿨 의료진의 노하우가 담겨있는 편지입니다.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1877-8125로 전화하시면 자동 신청되고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눌러서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